오늘은 운전자 범위 세 번째 파트, 법인 편이 되겠는데요. 법인 대표자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들은 이겁니다. 법인에서 카니발을 뽑게 되면 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건가? 그리고 대표자의 와이프가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왜 법인이 더 빡세게 관리가 되는 건지 등 여러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요. 복잡하고 어려운 장기 렌트 쉽게 설명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 실장이 지금부터 쭉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개인과 개인 사업자는 그래도 내가 계약자고 내가 책임진다 라는 느낌이 강한데요. 법인 같은 경우는요, 계약자가 사람이 아니라 회사입니다. 그래서 책임 소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약할 때 법인의 대표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기로 해요. 그래서 운전자 범위 기준은 이렇게 바뀝니다. 개인은 가족이냐 아니냐, 개인 사업자는 개인인데 사업자도 있어? 그럼 임직원도 오케이. 법인은 회사 돈으로 처리되는 만큼 회사 사람들만 운전해라, 이런 느낌인 거죠. 이렇게 보게 되면 법인 운전자 범위가 너무 좁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좀 드시겠지만, 이게 국세청에서는요,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 법인에게 세금을 조금만 받게 해주는 그런 혜택들을 줍니다. 그러니까 법인차는 법인을 위해서만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하지만 예전에는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죠. 그래서 야, 이거 법인차 이거 가족차로 쓰면 안 돼 하면서 국가가 여러 방법들을 강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연두색 번호판도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인데, 이 연두색 번호판 같은 경우는 고가 차량에 한해서만 부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법인 차량에서 적용되는 가장 강력한 방법, 그 첫 번째가 바로 임직원 한정 운전 특약입니다. 임직원이 아닌데 사고가 나게 되면 아예 보상을 못 받도록 보험 특약을 반드시 가입하게 만드는 거죠. 운전자 범위를 강제하는 강력한 태클, 요 임직원 한정 운전 특약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결국엔 이 보험 특약을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운전자 범위가 쫙 갈라지기 때문이에요. 임직원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을 한다면 운전 가능한 사람이 오직 임직원으로만 제한을 합니다. 추가운전자 등록도 불가능하고요. 결론적으로 대표님의 와이프나 자녀, 친구 전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아예 못 받는다. 그렇다면 임직원 한정 특약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운전자 범위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렌트처럼 대표나 배우자, 그리고 직계 가족, 임직원, 심지어 추가운전자도 다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개인 사업자와 동일한 운전자 범위가 될 텐데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비용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비용 처리도 안 받고 말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요, 국세청이 너 이거 회사 돈으로 대표가 개인적으로 썼네? 이러면서 그 비용을 갖다가 그냥 대표 상여로 빡 박아버려가지고 여러분들 소득세도 늘어나고 건보료도 늘어나고 연금도 늘어나고 줄줄이 다 그냥 다 인상이 돼버립니다. 진짜 무서운 거죠. 그리고 지금 심지어 이게 또 잘못 신고가 됐으니까 이게 또 늦어져가지고 가산세도 붙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게 장기 렌트를 진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 임직원 한정 운전 특약으로 기본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다 비용 처리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딱 답이 나온 거죠. 법인은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임직원만 타야 됩니다 로 정리를 할 거면 이 영상 뭐하러 만드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방법도 있긴 합니다. 합법적인 선안에서 가능한 방법이 있죠. 바로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계약하는 겁니다. 이 차종들 같은 경우에 업무용 승용차 규정에 따라서 이 차량들은 임직원 한정 운전 특약을 가입하는 걸 예외로 칩니다. 이걸 가입하지 않아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차종들은 보험을 임직원 한정이 아니라 누구나 운전이나 가족 한정 같은 걸로 가입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다. 단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렌트사마다 법인 계약이면 차종 상관없이 무조건 임직원들만 타야 된다라는 내부 약관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하기 전에 이 차는 경차니까 임직원 특약 빼고 그냥 가족도 운전 가능한 보험으로 가입이 되나요? 라고 꼭 그 상담하는 딜러분들에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다른 거 있겠습니까? 가족을 임직원으로 만드는 거죠. 물론 명함만 파주면 불법이에요. 근로계약서도 쓰고 진짜 일도 시키고 월급도 주면서 4대 보험까지도 가입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없어요. 이제 나중에 보험사가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명함만 하나 딱 주면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피해가 큰 경우에는 여러 증빙 서류를 요청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진짜 임직원으로 만드시는 게 낫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승합 차량을 계약하시는 게 가장 합법적으로 가족이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겠죠. 이런 경우에는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추가 운전자들도 등록이 가능한 곳들이 있으니까요. 일단 렌트사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우리 꼭 딜러분들에게 상담 받을 때 직계가족이 운전이 가능한지, 추가 운전자도 등록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법인이 장기 렌트를 계약하게 되면 운전자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은 사실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법인은 회사 돈으로 처리가 되는 만큼 회사 사람들만 타게 만드는 구조가 기본값이다. 이 내용을 세 줄로 또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첫 번째, 법인은 대부분의 임직원 한정 특약이 기본값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임직원 한정이면 대표의 배우자나 가족, 운전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세 번째, 하지만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승합 차량은 장기 렌트를 계약하게 되면 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법인이 장기 렌트를 하면서 임직원 외에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된다면 꼭 확인하셔야 될 내용은 이 계약은 임직원 한정 특약인지, 경차와 승합차라면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운전이 가능한지, 그리고 추가 운전자 등록이 가능한지까지 이 질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신다면 나중에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오토브라더스에 문의를 주신다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여기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장기 렌트 쉽게 설명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 실장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